자,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날 말하는 이 밈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문화를 복제하는 어떤 도구적인 그 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자체가 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일단 오늘날 말하는 밈이라는 건 대중적 이슈를 복제해서 유희처럼 전파하는 게임에 가까운 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동시에 밈의 수단이 되는 건 특정한 문화 요소뿐만이 아니라 장르나 분야를 막론하고 재미있거나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이슈를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현상, 그런 게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깡부터 버니 샌더스까지 자유분방한 패러디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게 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자, 뒤에 보이는 사진을 아마 인터넷이나 그런 SNS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일단은 아시다시피 뒤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1월 20일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어떤 모습을 지금 밈으로 만들어낸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강남 스타일에도 지금 버니 샌더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. 심지어 뭐 퀸즈 갬빗이라든가 해리포터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데드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대중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도 지금 등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. 뭐 당연히 버니 샌더스가 여기 출연한 게 절대 아니죠. 뭐냐면 결국에는 그 취임식장에서 굉장히 뭔가 소박한 아웃핏과 그리고 털장갑을 끼고 있었던 버니 샌더스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 버니 샌더스의 그 이미지 자체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와 결합된 어떤 밈으로서 굉장히 전파되는 것들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낸 것입니다.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것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버니 샌더스의 이 밈이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뭐 하이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도 있지만 가운데 보이시는 흑백 사진이 보일 거예요. 이 사진은 결국 이 사진은 21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그 뉴욕의 그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실제로 찍은 그런 기록 사진에 가까운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사진은 250km 그 상공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것 자체가 아찔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단단하고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인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록 사진이기도 한 것인데요. 재밌는 건 그 한복판에 지금 버니 샌더스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. 사람들이 밈을 활용하는 방식이 단순히 재밌고 즐겁고 그냥 유의적인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왜 버니 샌더스가 저기 앉아있을까 생각해 보면요.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유명한 좌파 정치가죠.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정치인입니다. 이 정치인을 이렇게 저 사진 안에 앉혀놓음으로써 내가 이 정치인을 왜 좋아하는지를 저 밈으로 설득하는 혹은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재미나 유의를 통해서 복제하는 그런 놀이의 속성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메시지로 구현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이미지를 동원을 했습니다. 요즘 광고 카피는 길면 아무도 읽지 않아요. 저희들 예전에는 광고 카피 쓰면 30초면 한 7, 8줄이 나왔는데 요즘은 서너 줄로 다 끝납니다. 버거킹만 봐도 햄버거 세트 4달러 4달러 오케이 땡큐가 카피의 끝이에요. 그러니까 광고가 굉장히 짧아지고 압축적으로 가는 거고 그 압축적인 거에 일단 밈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 거죠. 여튼 밈은 되게 좋은 소재예요. 스마트폰에서 보던 게 TV에서 나오니까 내가 아는 건데 재밌네 하면서 보는 거죠. 게다가 밈 한 장에 이미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녹아 있어서 이미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구조라 따로 구구절절 설명 안 해줘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럼 밈만 쓰면 다 광고가 잘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또 않아요. 왜냐하면 밈만 남고 브랜드가 안 남는 최악의 경우도 있고 약간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서 오히려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걸로 광고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제 나왔네 하는 약간 뒷북이 돼버리면 그것도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밈으로 광고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점은 브랜드가 해야 할 얘기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붙어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밈은 억지로 강제 결합을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는데 그 이유가 밈은 일종의 공공재인 것 같아요. 모두가 모여서 같이 노는 놀이터 같은 건데 거기 뭔가 브랜드가 들어와서 약간 망치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밈이 가진 의미나 이런 게 브랜드랑 잘 녹아져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뒷북이 되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은 이 밈이 뭔가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TV에서 나와줘야 돼요. 그래줘야 일단 이 밈 광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
본인 등판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션인데 그 밈의 원작자가 등판을 해줘야지 사실 반응이 확 올라가요. 이게 예전에 제가 되게 쓰고 싶었던 밈이 있었는데 본인이 안 풀어준다고 그래서 못 썼던 밈이 있는데 그걸 다른 모델이 나와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파급력이 확 줄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 등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. 저희도 4달러를 촬영을 할 때 미리 그 드라마 제작자, 연출하신 분들 다 협의하고 송출했던 방송국까지 다 협의를 통해서 저작권을 해결하고 진행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작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. 아마 4달러가 성공했던 건 되게 시작이 빨랐던 것 같고요. 막무가내로 막 흥정을 하는 그 원작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느 가격대가 있는 버거킹에서 낮은 가격을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랑 잘 맞아떨어졌던 거, 그리고 본인 등판을 했다는 거, 그게 굉장히 다행히 운이 좋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리어밈은 왜 이럴까? 왜 이렇게 베리어밈이 한 축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딥다이브 하자면 지금 뭐 너무 지금 유명한 명저죠. 메가트렌드라는 어떤 존 네이스비트라는 굉장히 저명한 미래학자가 계시죠. 이분의 저서 중에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정보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인간의 본성상 정서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나만 좀 우월하다. 그리고 나는 이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우월감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도 이제 밈 중에서 일론 머스크 팬덤들은 일론 머스크가 스피치를 할 때마다 뭐 기자들이나 그냥 캐주얼한 사적 대화에서 무슨 가벼운 말들을 SNS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파파머스크 세즈라는 어떤 그 해시태그로 이렇게 굉장한 빠르게 지금 밈을 전파시키고 있죠.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넥스트 밈은 뭐지? 넥스트 밈은 또 어떤 형태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네, 이러한 담론을 위해서 약간 지금 이 그래프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것은 2000년도 이후에 동영상 OTT와 그 다음에 SNS 히스토리를 이렇게 변천사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.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. 동영상 OTT들은 철학이 굉장히 일관됩니다. 그냥 좋은 컨텐츠를 편리하게 소비하게 한다라는 일관된 철학 딱 하나만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십수년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 두 개의 양강 구도를 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면 지금 왼쪽에 있는 SNS 히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뭐 너저분하죠. 특별한 어떤 1인 주자, 1인 독주자 없이 새로운 태양이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또 지고 이렇게 굉장히 반복되면서 이게 지저분하게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에즈이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이 최전성기인 하에 여기에서 지금 틱톡이 다른 어떤 10대, 20대 중심으로 꿈틀거리면서 30대로 지금 막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럽하우스라는 보이스 기반의 SNS가 생겼고요. 또 아까 이제 컨텐츠 취향이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 하에서 취향 기반의 신흥 SNS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뭐 음식, 요리, 인테리어 이렇게 특정 어떤 니치한 어떤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SNS들이 또 이렇게 뒤쫓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. 그렇다 본다면 결국에는 밈이 차세대로 유통되어갈 그 다음 디지털 플랫폼은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. 또 결국에는 이 SNS 자체는 결국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친구들이 뭐 내 지인들이 이동하면 나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 다른 밈은 다른 넥스트 플랫폼에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자면 넥스트 밈은 결국 또 넥스트 소셜 미디어에서 이 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밈이 어떻게 최적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밈의 어떤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넥스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